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이 혹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험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 정통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전쟁과 세계전복전쟁, 또 한미동맹 균열, 또 이데올기 논쟁, 좌파 전체주의 공포가 복합된 정체적 모순이 한국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아노미 상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위나 헌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 시스틸 제20대 대통령에서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고향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내는 이 생각으로 재출발하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세계 전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완동 발언에 대해서 여야는 점령군 해방군 논쟁을 했으나 이 발언의 핵심인 대한민국 건국이 과연 친일파와 점령군이 합작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출발인가, 또 대한민국은 과연 전복해야 할 대상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를 했으며, 왜 이런 말이 나왔으며 이 말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부정에 대해서 이미 집권당에서는 이게 보통 상식적인 얘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놀랄 뿐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1948년 건국 부정은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취임하면서 이 말을 했고,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간헐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고장낸 레코드판에 노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무난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2022년에도 세계전복 전략을 계속하겠다는 걸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 사회 지식인들은 건국을 부인하는 안동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586 세대의 이분법적 단선적 편견의 역사의식의 확대 재산 설을 비판했습니다. 유격신문 논설위원들이 이걸 공격했는데, 문화일보는 깨끗하지 못한 출발론을 하며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되어다 나오는다는 자체가 이게 잠꼬대며 이것은 역사의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신문들이 안동 발언을 갖다가 이 운동권의 좌편향 의식의 노동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진보학자라고 생각하는 최장집, 윤평중, 이인호 이런 교수들도 안동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핀란드 대사와 김대 정부의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이인호 씨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인물로 천대를 구성한 대한민국을 깨끗하지 못했던 출발이라고 한다면, 과연 만약 이재명 씨가 대권을 장악한다면 어떤 혀를 입을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집권 기간에 그동안 많은 것을 파괴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걸 계승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한마디로 점령군이나 해방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셔도 의미가 없고, 단지 그때 한국에 들은 미국과 소련군은 일본군에게는 점령군이고 일제에 압박당하던 한국에는 해방군이라는 말로 해석돼야 할 텐데, 이런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 정치가들이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의 그 확연한 차이 때문에 한반도에 지금 통합할 수 없는 양극체가 생긴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에 들어온 소련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전쟁기에 궁핍한 상황 때문에 동독에 들어가서도 동독에 있는 공장의 그 기계들을 빼가지고 소련으로 가져갔고, 마찬가지로 북한에 와서도 수풍 때문에 발전기를 뜯어갈 정도로 이렇게 궁핍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를 폈던 것이고,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그 정도의 조건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남한이 오늘
세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걸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소련과 미국의 차이 때문에 남북이 지금 쉽게 통합할 수 없는 두 체제가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이재명 같은 그 한 정권의 대통령 후보자가 이런 막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일까 하면은 이거는 북한의 선전선동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북한의 자료 또 미국 문서 이런 것들을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75년도에 한국 해방은 점령군과 일제의 그 앞제비였던 친일파들이 합쳐서 이룩한 나라라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 물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것이 5.18 운동권, 전교조 교사 또 일부 국사학자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드디어 안동관까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브루스 카밍스의 그 이론은 다행히 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의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당시 소련군 최고 사령관이 쓴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소련은 한국이 그 독립된 국가를 만든다는 걸 계획 세우기 전에 그해 9월부터 소련 위성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또 북한에 왔던 소련군이 점령군이 남한의 공산당과 협작해서 남한의 여러 가지 반란, 예컨대 대북 폭동, 4.3 사태 이런 걸 다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지도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소위 브루스 커밍스의 얘기라는 것은 전부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이론을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에 문제가 되는데 이 원인은 한국의 6공화국 이후에 김영삼 이후에 역사 교과서가 소위 브루스 커밍스의 이론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한국의 남한의 독립은 미군정하고 친일파가 만든 나라구나 이렇게 믿게 되기 위해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역사가 실되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등장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앞선 정권을 비방하고 부정하는 소위 분열, 반란, 반동의 정치와 대중에게 증오심을 폭발시키고 복수심을 키우는 이런 선전선동의 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를 앞선 정권의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빴던 것만 기억하는 이런 그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되고 또 계속해서 역사를 뒤집어야 한다는 걸로 교육되는 과정에서 오늘 그 대통령까지 되려간 사람이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분노도 느끼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이 들어선 다음에 얘들이 만든 교과서를 보면은 대구 폭동을 10월 항쟁, 제주 4.3 사태를 4.3 항쟁 이렇게 역사를 용어를 바꿈으로써 역사에 대한 해방호 세대, 특히 6.25 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잘못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시는 용어 중에서 일제시대를 우리는 배울 때 일제침략기, 또 국권상실기, 일제시대 이렇게 배우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란 말은 1958년에 북한 사회과학원이 펴낸 조선통사학원에 1945년 8월 25일 이후는 미제강점기, 8.15 이전은 일제강점기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계속해서 외국의 강점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 용어를 조동걸이라고 하는 그 국민대학 교수가 제5차 교육과정에 집어넣음으로써
지금 모든 문서에 우리가 일제세를 일제강점기라고 좀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준 모순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노재봉 총리께서 10년 전에 2011년 1월 국회 도서관에서 베풀어진 그 국민토론회에서 1948년에 시작된 소위 전복국가 전략의 지속적인 그 토론을 지금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테러, 폭동 등 비정규 무력 사용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사회 교란시키는 걸로 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70년대에 형성된 의식화된 세력의 전복 전략을 지금 다 수용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과서가 그렇게 바뀌고, 또 그것이 그 언론, 법조, 정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이런 지금 모순이 좀 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대통령을 나온 사람까지도 건국은 친일파가 만든 그 잘못된 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전복을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역사 인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서론으로 제가 우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련 망한 다음에 소련이 공개한 문서에 의해서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브루스 커밍스는 남한의 모든 폭동을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때 소련에 와 있던 그 소련 사령관이 남한의 박헌영이 북한의 김일성이 불러가지고 10월 폭동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또 부동 운동 자금까지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밝혀져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도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교과서에 반영 안 시키고 있어서 아직도 해방뒤에 대한민국이 친일파와 미군정이 합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승만이 한국에 귀국할 때도 어렵게 귀국했지만 미군정은 이승만을 안 도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소위 그 소련과 합작에 의한 신탁 통치나 아니면은 또 좌우 합작에 의한 식민 통치를 연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상황 중에서 이승만은 유명한 정옥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미국에 뛰어가야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감리교단 언론에 호소해서 대한민국이 이르렀다가는 공산화될 위험이 있으니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서, 그 호소가 메가더 사령관을 움직이고, 메가더 사령관이 미국도 마샬 장군에게 얘기를 하고 해서 소위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되지 않을 테니까 유엔에 의해서 한국 통일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이 효과를 봐서 소위 50선거에 의해서 남한의 이제 선거가 독립운동으로 이제 건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보고는 초대 내각의 90%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우리가 그 길을 본 초대 내각은 한국은 90%가 독립운동가였고,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친일부역자가 90%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국회의장이 신익희, 대법원장 김목로,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농림장관 조봉암, 그래서 모두가 다 독립운동가였는 반면에 김일성 초대 내각은 김영주 부수석은 일제 헌병의 보조원이었고, 사법부장 장한근이는 중추원 참의였고, 또 강야국 상임위원장은 도의원이었고, 또 보위성 부상인 김정렬은 일제 군수였고, 이활 공군사령관 등 이렇게 북한의 초대 내각은 지금 전부 친일부역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과서에는 남한의 내각 구성 얘기는 펴지 않고
내만 정부가 친일파와 결탁의 생통일처럼 기수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해방 직후에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정책으로서 카이로 회담에서 소련 및 영국 정부와 합의한 대로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자, 또 임시정부는 승인하지 않고 독립운동 세력을 그냥 균등하게 해보자, 국제신탁 통치에 두자, 이런 목적으로 북한과 협의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루즈벨트나 또 미국의 국무성 생각은 한반도를 그렇게 중요시 안 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유중국, 중국이나 공산화되듯이 한반도도 그렇게 될 위기였는데 이승만이 이 상황을 레거더에게 호소하고 미국 언론에 호소하고 해서 유엔에서 한국에 그 선거를 하자고 하는 걸로 해서 그나마 남한 반만이라도 우리가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돌아와서 처음에 통합된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923년에 그가 운영하는 태평양 당시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거를 쓰면서 공산당이 재산을 쭉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자본가를 없애자는 것도 잘못이고 지식계급을 없애자는 것도 잘못이고 종교단체 하는 것도 잘못이다. 또 정부가 군사 국가상 없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국가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와 만나서 국가를 건축하자고 했으나 박근혜가 돕지 않으니까 결국 공산권과 결별하고 이승만은 그때부터 반공주의로 나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유일한 그 공산권이 아닌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를 세워서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좋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운동권들이 조국이나 장하성이 같은 친구가 헬조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나라다, 이걸 없애자, 이런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욕하고 있으나 최근에 유엔 산하기관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중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해방 직후에 국가의 재정을 반을 다 원조로 지탱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외국을 돕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성공한 국가인데 이 나라를 언제까지나 지옥 같은 나라라고 욕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역사 교육을 잘못시켜서 한국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교육을 좀 바로잡아야 할 텐데 그거는 국가 대주자가 잘 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마구잡이 욕했던 그 사건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이 친일파와 미군정이 세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멀리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처음에는 강용울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또 서재필도 해냈고 김유식이 다 했으나 안 돼서 이승만이 자립 노력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우리가 여기에 비해서 북한의 국가 건국은 참 한심했습니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까지 다 스탈린이 숙조심의했고 토지개혁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세웠던 나라가 북한이고 그 결과 오늘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되는 이러한 그 세계에 유례없는 나라를 되었고 대한민국 어떻든 간에 나라도 뒤집고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한 소위 민주화 30년 동안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이제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바른 나라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